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개구리 노래라는 괴담입니다. 되게 좀 유명하더라고요. 괴담 개구리 노래. 어느 연말에 있었던 일이다. 회사 선배 여자에게, 그러니까 여자 선배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다. 연말연시에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연말을 보낼래? 재밌는 일이 있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이도 나보다 많았는데 무척 서슴없이 대해주고 입사한 나를 무척 기여해 주었다. 일할 때도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잘 챙겨줘서 여러 곳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외출 권유는 이게 처음이었다. 뭔가 뭘 보여주고 싶다는 건지 되게 떨리는데요. 좀 좋은 팬티 입고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모처럼 귀소 시간, 더군다나 연말연시에 방해해서 미안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말고 와달라고 했다. 나는 고향에 돌아갈 예정이 없었기에 승낙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선배 마을에서 행사가 있는 듯 새해 맞이를 할 거면 보러 오라는 것이었다. 회사는 29일에 일이 끝나고 휴가를 넣은 건 30일부터였다. 나는 선배에게 무슨 행사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우리 마을에서 매년 하는 건데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을 골라서 그 사람을 위해 행사를 벌이는 거야. 자정이 되면 하니까 정확히는 30일에서 1일까지 3일간 하는 거지. 뭐야, 미드소마 같다 되게. 심야예요? 그런 시간에 뭘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직접 봐. 올해는 우리 어머니가 뽑혀서 나도 어머니도 엄청 기뻐. 그런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 제가 있으면 역시 방해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우리 가족은 신경 안 쓰니까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있어도 돼. 뭐 휴가는 30일부터니까 첫날은 못 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왠지 흥미가 동하는 이야기였다. 내가 그 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걸 눈치챘는지 선배가 말했다. 혹시 처음부터 보고 싶다면 29일 일 끝내고 그대로 와도 괜찮아. 나도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었고 해마다 한 번밖에 안 열리는데 올해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뽑혔으니까. 가능하면 그러고 싶지만 너무 어리광 부리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30일에 가기로 했다. 선배는 조금 유감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이해해 주었고 30일부터 1일까지 나는 선배 고향에서 보내기로 했다. 무슨 일이래? 당일 아침 9시 무렵부터 선배 차로 목적지에 갔다. 선배 고향이 있는 마을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걸렸다. 가는 도중 느긋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행사일지 기대했다. 얼마 후 풍경이 바뀔 무렵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제 비가 내렸지? 그 말대로 전날 29일은 심야까지 비가 내렸다. 흐름을 깨고 불쑥 말한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화제였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 내렸죠. 오늘은 그쳐서 다행이네요. 행사는 비가 내려도 괜찮은가요? 일단 괜찮아. 어젯밤은 예정대로 진행했어. 실은 말이야, 어제 돌아가자마자 혼이 쏙 빠졌어. 회사에서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밤에 그걸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여기 돌아와서 너 맞으러 가고. 지금 엄청 졸려. 그렇게 말하며 크게 하품하는 선배에게서 아까 전 느꼈던 위화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뭐 하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렇게 또 시시한 잡담을 나누며 차를 몰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마침 12시가 될 시간이었다. 차에서 내려서 선배 고향을 본 순간 어리둥절했다. 뭐지? 도시인가? 아니네. 선배 고향은 낡은 집들이 있었는데 집 앞 뜰에 물웅덩이가 있었다. 물고기를 기르는 연못처럼 컸다.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으나 거기에 있던 건 왠지 부자연스러웠다. 진흙탕을 채운 욕탕 같은 느낌이었다. 막 깔끔한 느낌이 아니었나 봐요. 그걸 보며 곤혹스러워할 때 선배가 말했다. 이것도 행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일단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꽤 깊으니까.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니 안에서 여자가 달려나왔다. 늦었네? 이 애가 손님이니?
선배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나를 향해 그 여자가 자기 이모라고 알려주었다. 내가 인사를 하니 점심 식사를 내온다며 안쪽으로 안내해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 있던 선배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선배가 예전에 쓰던 2층 방으로 안내받았다. 방에 들어가서 한숨 돌리고 문득 창문으로 밖을 보다가 깨달았다. 몇 집이 몇 채 보이는데 뜰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집이 있었다. 무릉덩이가 아니라 움푹 파인 구멍이었다. 궁금해서 선배에게 물어보았다. 그건 뽑히길 기다리는 집이 파놓은 거야. 구멍이 없는 집은 한 번 가족 중 누군가가 뽑혔으니 지금은 필요 없다는 뜻이지. 뽑힌 집은 아까 봤듯이 구멍에 물을 넣어서 무릉덩이를 만들어. 뽑힌 사람은 참 힘들지. 어머니도 지금 준비 중이니까 집에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것 같았다. 선배의 설명을 들어도 뭐라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축제처럼 즐기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나 왠지 수상쩍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무례한 말을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나는 지나친 생각이기만을 바랬다. 그날 행사가 시작하는 시간까지 느긋이 보내기로 했다. 전날 거의 자지 못했던 선배는 먼저 잠에 들었고 나는 선배 이모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어 저녁을 먹고 목욕을 끝낸 뒤 행사가 시작하는 걸 조용히 기다렸다. 그동안 선배 어머니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11시가 지났을 때 상황이 벌어졌다. 4명이서 잡담을 나눌 때 전화가 울려서 이모가 받았다.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말했다. 슬슬 준비가 되었으니 가렴. 글쓴이는 여기에 있어. 나도 같이 있을 테니까. 땡땡이 글쓴이 맞죠?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선배가 울컥하며 이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왠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다. 이모, 어제도 집에 남아 있었잖아. 왜 그래?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희만 하라고. 겨우 어머니가 뽑혔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모도 받았던 주제에 오늘 어머니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난 너희하고 달라. 됐으니까 빨리 가렴. 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쭈뼛거렸다. 낮에 느꼈던 불안감이 더더욱 커졌다. 뭔가 징그러운 뭔가를 하고 있나? 잠시 두 사람이 옥신각신했지만 선배가 시계를 보고 시간이 늦을 걸 염려했는지 입을 다물었다. 잠자코 보던 선배 아버지는 도중에 나가버리고 열받은 것 같은 선배는 나갈 준비를 한 뒤 현관으로 갔다. 어제보다 더욱 힘낼게.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꼭 지켜봐줘.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선배는 나갔다. 선배가 사라진 그 순간 갑자기 이모가 현관을 서둘러 잠그고 내 손을 붙잡더니 거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보고 의미심장한 얼굴로 말했다. 글쓴이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미 자정이 지났어. 이대로 1시가 되면 그 일이 시작돼. 이대로라면 너는 희생자가 되어버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할게.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넌 그 행사를 보지 않으면 안 돼. 1시가 되면 2층에 가서 창문 너머로 밖을 보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봐야 돼. 다만 말을 걸면 안 돼. 그저 보고 듣기만 해야 돼. 이게 되게 함정 같기도 하고. 들어요? 듣다니 뭘요? 대체 뭐예요? 노래야. 그 애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 거야. 반드시 마지막까지 들어야 돼. 귀를 막지 말고 마지막까지. 알았니? 이제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울고 싶어졌다. 뭔가 엄청난 일에 휘말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이모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나는 뭘 믿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점점 시간은 다가왔다. 결국 이모가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던 사이에 1시가 가까워지고 이모는 2층으로 가라고 재촉했다. 같이 가줄 수 없나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놀이가 끝나면 바로 내려오렴. 아까 내가 말했던 걸 꼭 지키고. 이모는 어서 라고 말하면 등을 떠밀었고 나는 도망치고 싶은 기분을 억누르고 2층에 올라가 낮에 있었던 방에 들어갔다. 그래도 창밖을 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다. 이제 싫어. 이제 무서워. 야바이. 야다. 5분, 10분. 얼마나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다. 문득 무언가가 들리는 걸 깨달았다. 이야기하는 소리인가? 소리를 지르는 건가? 무언가가 들린다. 나는 무심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보았다. 뭘까요? 창밖에는 그 물웅덩이 주위에 어느샌가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10대 정도 되는 아이나 5살, 6살 정도 되는 애, 장년층이나 고령자 20명 정도, 아니 그보다 더 될지도 모른다. 아까까지 비라도 맞은 듯 온몸이 옷도 몸도 흠뻑 젖어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모두 물웅덩이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다.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점점 무언가가 분명히 들려왔다. 수상쩍게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에 당장이라도 귀를 막고 싶었지만 이모가 한 말을 믿고 필사적으로 견뎠다. 이윽고 그게 뭔지 알았다. 노래였다. 이모가 말한 대로 분명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람들 목소리가 겹치면서 기분 나쁜 음률이 잡음처럼 머리에 퍼졌다. 들리는 대로 가사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았다.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어디냐?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연못 속.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누구냐?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땡땡땡. 누군가의 이름. 개구리 아이는 어디냐? 개구리 아이는 연못 밖. 개구리 아이는 누구냐? 개구리 아이는 땡땡. 이건 내 이름으로 들렸다. 글쓴이 이름이 들렸대요.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뭘 하느냐?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울고 있다. 개구리 아이는 뭘 하느냐? 개구리 아이는 울고 있다. 이 가사가 2번 정도 반복되었다. 모두 푹 젖어서 무릉덩이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내가 있는 방도 제법 떨어져 있는데도 그 노래는 똑똑히 들려왔다. 노래가 들려야 되는 그 조건이 있나?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느껴졌다. 2번 반복되는 동안 덜덜덜 떨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그 노래를 들었다. 다음 개구리 노래 후편. 2번째 노래가 끝나는 순간 정적이 감돌더니 한 명이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헐, 그건 활짝 웃고 있는 선배였다. 아까 전에는 너무 무서워서 깨닫지 못했으나 자세히 보니 선배 아버지도 거기에 있었다. 오로지 혼자서 나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는 선배를 보고 나는 아무런 반응도 못했다. 잠시 선배는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어디론가 걸어갔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줄줄이 선배 뒤를 따라갔다. 끝난 것이다. 나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빨리 선배의 이모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머리가 멍해져서 의식을 잃어버릴 것 같이 어지러지란 사이에 이모가 2층에 올라왔다. 끝났네. 무서웠지? 잘 견뎠어.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이모에게 안겼고 나는 숨이 끊어질 듯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생각을 해야 좋을지 정말로 알 수가 없었다. 조금은 진정해진 나에게
진정이 된 나에게 이모는 나를 계속 안아주면서 거실에 돌아왔다. 시간은 이미 2시를 넘었다. 시간을 확인하고 있으니 이모가 말했다. 땡땡아, 안심하고 있을 시간 없어. 그 애나 그의 아버지는 오늘 여기에 돌아오지 않지만 아까 그건 한 번 더 한단다. 네? 이번엔 3시에. 노래 내용도 아까하고 달라져.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이 무릉덩이에 모여들 거야.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돼. 그럴 수가.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어떻게 하면? 진정하렴. 지금부터 우리 집에 갈 거야. 이 마을을 나가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그래도 너가 가지고 온 건 놔두고 가야 돼. 가지고 돌아가는 건 위험해. 자세한 건 거기서 할게. 자, 바로 가자. 그 말대로 나와 이모는 집을 뛰쳐나와 거기서 조금 떨어진 빈터에 세워둔 이모차에 타고 그 마을을 떠났다. 아무리 달려도 똑같은 광경이 보여서 미로를 헤매는 기분이었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니 드디어 이모 집이 보였다. 안에 들어가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을 보고 또다시 공포가 되살아났다. 탁자밖에 없는 그 방 벽 한 면에 천장까지 부적이 빼곡히 붙어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이상한 광경이었다. 혹시 나는 속은 게 아닐까? 이모도 뭔가 엄청난 일에 가담하는 사람 중 한 명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거듭해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자기 위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피어오른 건지도 모른다. 그런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이 이모가 말했다. 이것저것 떠오르는 것도 있을 거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이 방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어. 미안해. 참아줘. 이모는 나를 천천히 탁자 앞에 앉히고 자기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서부터는 이모 이야기를 중심으로 적겠다. 아마도 거의 이야기한 그대로일 것이다.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까? 땡땡이는 애당초 그 애에게 무슨 말을 듣고 그 마을에 간 거니? 매년 재밌는 행사가 있으니까 보러 오지 않겠냐고 초청받았어요. 마을 안에서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버리는 거라면서 올해는 자기 어머니가 뽑혔다고 그랬어요. 시기는 3일간이고 오늘은 이틀째라는 건 들었니? 첫날부터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든? 그랬어요. 첫날부터 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전 거절했어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구나. 그 애가 너에게 말한 건 전부 그대로네. 그건 매년 뽑힌 사람을 위해서 벌이는 행사야. 올해는 그의 어머니가 뽑혔어. 첫날부터 봐달라고 한 건 첫 번째 날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에요? 땡땡, 오늘 한 번이라도 그의 어머니를 보았니? 못 봤지? 게다가 어디서 뭘 하는지 그 애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안 해줬지? 당연한 거야. 그의 어머니, 즉 내 여동생은 죽었으니까. 몇 년도 전에 말이야. 헉스. 네? 그 애가 학생이었을 때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처음부터 그의 어머니는 없었어. 뭐야? 자기 엄마 제사 지내는데 다른 그 직원을 데려온 거야? 그럴 수가. 그치만 그럼 뽑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은 자를 되살리기 위한 의식이야. 뽑혔다는 건 되살아날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지. 아니, 그러면 이모도 다시 살아난 거야? 매년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다만 그걸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돼. 원한다면 집들 같은 곳에 커다란 구멍을 파고 그 의사를 드러내지. 뽑힌 경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에 물이 채워지고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겨. 이건 1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걸쳐서 일어나. 그렇게 뽑힌 가족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아까 그걸 버리는 거야. 그리고 1월 2일부터 물이 사라지고 또 시간이 걸려 다른 사람이 뽑혀. 아까 노래 들었지? 마지막까지 들었지? 어떤 내용인지 말해줄래? 오, 나는 아까 들었던 가사를 이모에게 말했다. 이모 말로는 이렇게 된 모양이다.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어디냐?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연못 속.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누구냐?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죽은 자 이름. 개구리 아이는 어디냐? 개구리 아이는 연못박. 개구리 아이는 누구냐? 개구리 아이는 땡땡. 희생할 자 이름.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뭘 하느냐?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울고 있다. 개구리 아이는 뭘 하느냐? 개구리 아이는 울고 있다. 개구리가 울다. 죽은 자를 되살리기, 이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희생할 누군가에게 3일간 노래를 들려줘야 해. 그 애가 첫날부터 보여주고 싶다고 한 건 그것 때문이야. 노래는 1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까지 각자 내용이 다르고 각각 2번씩 노래를 불러. 3일간 6개 노래 합쳐서 12번 부르는 거야. 아까 너가 들은 건 3번째 노래지. 6번째 12회 마지막 노래를 들려준 후 그 사람을 물웅덩이에 떨어뜨려. 올라오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뽑혔던 사망자. 희생이 된 자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누군가가 돌아오는 거야.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그냥 애도를 위해서 대부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어. 요 몇 년간 정말로 사람을 되살리려고 했던 건 이번뿐이야. 아니, 그의 뿐이라고 해야 정확하겠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글쓴이가 첫날부터 못 봤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얘네는 4일장을 해야 되는 건가? 노래를 하루 더 불러야 되나?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몇 년간 사람을 되살리려고 했던 건 이번뿐이야. 그의 뿐이라고 해야 정확하겠네. 그 애는 어머니에게 집착하고 있어. 몇 년이나 지나도 집착을 끊어버리지 못했어. 어머니가 뽑힌 걸 안 순간 너 이야기를 했단다. 어째서 널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는 널 희생양으로 삼아 어머니를 되살릴 생각이었어. 원래라면 이틀째 온 시점에서 이건 성립하지 않아. 3일 중 하나라도 빠져도 안 돼. 역시 그러네요. 하지만 비가 내린 게 잘못이었어. 노래를 포함해서 이 행사를 개구리 노래라고 불러. 원래는 옛날부터 숨기는 존재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 존재는 비를 좋아한다고 하죠. 3일 중 하루라도 비가 내릴 때 개구리 노래를 부르면 어쨌든 어제 비가 내려서 너가 첫날에 없었다는 사실은 무효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큰일이네요, 이거. 그래서 아까 저 선배가 비가 왔었다고 뜬금없이 얘기를 한 거네요. 원래라면 일이 마치고 3일째 나타날 그의 어머니가 어제 그 무릉덩이에 있었으니까. 널 처음 봤을 때도 아까 노래할 때도 무릉덩이에서 계속 널 보고 있었어. 어머니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그런 의미야. 뭐야? 첫날에 없었다. 어머니가 그럼 둥둥 떠 있었다는 얘기인가? 아마도 그 이후로도 그 애는 포기하지 않아. 또 언젠가 뽑힐 날을 기다려. 그러니 그 집에 무릉덩이 구멍이 없어질 날은 오지 않아. 이걸로 개구리 노래 이야기는 끝난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다. 혹시 묻는다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 밤은 이모 집에 묵었다. 아침이 되어 이모는 우리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헤어질 때 이모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부터 신년이지만 그 1년간은 비에 젖지 않도록 하렴. 비가 오는 날은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아. 생활하는데 불편하겠지만 꼭 지키렴. 그 1년을 버티면 괜찮으니까. 아니, 비가 오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비를 어떻게 안 맞아? 혹시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렴. 무서운 꼴을 당하게 해서 미안해. 건강하게 잘 지내. 휴가를 얻은 후 잠시 동안 선배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연락했던 모양이다. 나는 그의 회사를 관두었다. 이모가 충고한 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았기에 아마도 그 행사는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선배가 회사에 복귀해서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도저히 다시 만날 엄두가 안 된다.
지금 나는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다. 재밌네요. 한 마을의 전설에 대한 괴담이었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마을들에 전해져 내려오는 뭐 전설이라든가 뭐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괴하고 재밌잖아요. 약간 이끼처럼 위험한 느낌도 있고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 전설 이런 게 좀 재미가 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모가 되살아난 사람인데 이모가 다시 이제 살아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 들어봐요. 이모를 살린 것도 시험 삼아서 저 그 선배 있잖아요. 회사의 여자 선배가 자기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서 시험 삼아서 자기 이모를 이제 딱 해가지고 이모를 딱 살린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이모는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죄 없는 사람이 한 명 자기 대신 죽은 거니까. 재밌었습니다. 개구리 노래라는 괴담이었습니다.